시민이 만드는 시민 공동체 미디어 대덕벨 라디오의 정연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평소와는 다른 여기가 어딜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장소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바로 어디일까요? 자, 여기는 바로 대덕연구단지 정부 출연 연구소의 하나인 한국생명과학연구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난해 과학기술 훈장 혁신상을 수상하신 곽상수 박사님의 연구실인데요. 자, 오늘 우주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아닙니다. 네, 좋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연구실에 와보니까 가득 찬 책들과 다양한 또 자료들을 보는데 박사님 정말 연구를 정말 몰두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떤 연구 하시나요? 저는 고구마 중심으로 네. 인류가 당면한 식량, 환경, 에너지, 보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 25년 전부터 고구마 생명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평소에 저희 곽상수 박사님은 고구마 박사라는 그런 별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떠세요? 별명 마음에 드세요? 예, 고구마 박사는 그 언론에서 부르기 쉬워서 아마 고구마 박사라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일본 동경대학에서 식물의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 지베레린에 대한 기초 연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지베레린 박사로 불리고 싶고 그 분야에 자신 있습니다. 그 대신 연구소에 와서 25년 전에 고구마가 미래 식량 자원, 환경, 에너지, 인류를 구원할 구원투수 21세기 장부로 제가 선정을 하고 지금 25년째 고구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저는 고구마 박사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박사님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실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일에 대해서는 식량과 그 환경은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구화를 막론하고 돌직구를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 딱 양분됩니다. 싫어하는 사람 반, 좋아하는 사람 반인데 저를 욕한 사람도 있겠죠. 저는 아마 그 덕분에 오래 살 것 같아요. 저희 모두는 박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 앞으로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살짝 앞쪽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지난해 과학자로서 또 명예로운 훈장 받으셨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기분 많이 좋으시죠? 그럼요. 예. 과분하죠. 네, 그런데 박사님 요즘에 우리나라가 식량 위기에 대처하고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 적극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 정말 심각한가요? 식량은 국가 생존과 관련된 일인데 너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식량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요. 탄수화물이 60~70%를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쌀,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인데요. 전체 합해서 우리 탄수화물 곡물 작업률이 24%입니다. 2천만 톤이 필요한데 쌀이 380만 톤입니다. 원래 밀가루는 밀은 필요한 양의 1%만 생산합니다. 콩은 7~8%입니다. 고구마만 하더라도 생고구마는 작업률이 100% 되지만은 고구마, 전분, 당면까지 포함하면 작업률 40몇 %입니다. 그래서 전체 24%입니다. 앞으로 돈이 있어도 사오기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나라 경제 어려우면요, 식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60년대 보릿고개는 지금까지는 돈이 있으면 해결했지만은 당시는 돈이 없어서 보릿고개에 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책도 부재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철학도 부재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라도 떠들어야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식량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안보의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직면한 위기에 대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지 또 설명해 주세요. 식량은 필요한 양의 지금 75%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식량 수급 동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75억 명 되는데요. 이 중에 만성적인 영양결핍,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약 10억 명입니다. 유엔 식량연구기 FAO는 2050년 지구촌 인구는 97억으로 증가합니다. 한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추세대로 에너지를 사용하면 지금은 3.5배 내지 5.5배, 식량은 1.7배가 필요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에너지를 지금 현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기상재앙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기상재앙은 바로 식량 생산에 영향을 줍니다. 네. 세계 곡창지대가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오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식량 대란이 일고 신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정확한 식량 수급 동향을 분석을 하고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정책이 있지만은 부처의 정책이라 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요 언론도 식량에 대해서 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정치가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실효성 있는 식량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농생산을 향상시키고 또 농지가 자꾸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지만으로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서 차별화되는, 특히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척박한 땅은 우리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척박한 땅을 옥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식량 위기 수급 사정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엔 식량농국이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2050년은 지금 1.7배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개도국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소득이 증가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소고기 1kg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곡물을 8kg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네. 돼지고기 4kg. 그렇죠. 거기다가 개도국도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큰 집에 살고 싶고 큰 차를 탑니다. 네. 그런 기상재앙까지 곁들이면은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가 영화 인터스텔라라든지 이런 데서 행성에서 농사 짓는 것은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 인터스텔라의 도입 부분, 에너지를 많이 써서 환경이 나빠져서 농사가 더 안 된다는 건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점점 커진다 이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사막화가 되는 반건조 지역, 염분이 많은 지역, 폐광산 지역, 이런 땅은 땅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네. 이런 땅을 옥토화시키면요, 우리도 행복하고 상대국도 행복하고 네. 굉장히 좋은 어떤 접근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 말씀 중에도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는 영화일 뿐 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팩트가 사실인 것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대안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될 고구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고구마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고구마가 구황작물 여기 왔죠. 좀 네. 무시받았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감자라든지 밀, 옥수수를 이제 선호하면서 무시받았는데, 네. 실제 열대 지역, 동남아시아, 중국,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대충 심어도 어느 정도 수량이 보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고구마의 매력은 네. 단위 면적 땅 탄수화물 전분 작물 가운데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척박한 땅에 가장 적합합니다. 전분 작물에서 물을 가장 적게 필요하고요. 우리 한국 고위도 지역일수록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네. 고구마가 열대 기온이 좀 추위 약합니다. 네. 단 서리가 내리지 않는 4개월 이상, 120일 이상이면은 위도가 높을수록 수량이 많습니다. 남한보다는 북한보다는 연변이 수량이 많습니다. 네. 연변 옆으로 가면 내몽고 지역이고요. 중앙아시아 가산 알마티 그런 지역입니다. 네네. 이런 지역은 척박한 땅이 많고 우리게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잘 자랄 수 있는 재해에 강한 건조라든지 고온이라는 이런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고구마 연구를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왜 고구마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구마야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슈퍼푸드, 방울토마토와 함께 슈퍼푸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주식으로도 훌륭하지만 건강과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웰빙 식품이잖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왜 국민들이 고구마를 선호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도에 미국 공익과학단체 식품영양 전문가들이 모인 그 NGO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몸에 좋은 건강식품 10가지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를 고구마를 지목합니다. 고구마에는 우리 생로병사의 중요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노란색의 베타카로틴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동경대 의과학연구소에 의하면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과체류 한 80여 종 중에서 항암활성이 가장 높은 게 고구마로 판명되었고요. 고구마는 식량저항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질병 예방, 심지어 당뇨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고구마는 얼핏 다니까 당뇨에 나쁘다고 하는데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에 좋죠. 우리가 전분 작물을 먹으면은 전분이 이제 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고구마와 현미는 천천히 당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혈당을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비만 환자도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적게 먹으면 이제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는 쌀, 감자는 빠른 시간에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는 부자들이 쌀을 선호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부자들이 고구마를 선호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고구마를 선호하는 게 건강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식품으로도 편리하죠. 지금 현재 마트에 가보시면은 상품의 쌀, 감자에 비해서 고구마가 두세 배 비쌉니다. 비싼 그 값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고구마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고구마가 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령화 사회의 또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이제 건강식품 드셔야 되는데 고구마는 노화 방지, 질병, 암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당뇨, 비만, 그다음에 혈액 순환을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꼭 먹고 알먹는 그런 좋은 작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또 알짜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가성비 높은 고구마의 식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비밀을 틀어놓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구마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제가 언론에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식량 문제, 환경 문제, 고구마의 중요성, 중국의 중요성 등을 주요 매체 과학 칼럼을 한 7, 80편 썼을 겁니다. 고구마 어떻게 하면 가슴 좋게 드실 수 있느냐. 그 비밀 나오는 건가요? 잠깐 음향 한번 두고두고 좀 위치하지만 할까요? 괜찮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두고두고.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고구마에는 일단 그 속에 색깔로 흰색 고구마, 황색 고구마, 이제 자색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성분은 흰색의 무색의 비타민 C, 비타민이 토코페롤입니다. 이게 함량이 가장 많습니다. 색깔에 관계없이 일부 품종에서 노란색, 이제 자색인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다 보면은 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전체 항산화 활성에서는 일부입니다. 뭐 한 10% 높을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2배, 3배 주고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는 지금 우리가 생으로 먹거든요. 생고구마의 경우는 이제 먹기 좋은 아주 적은 사이즈를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상품이 비싸죠. 저는
제가 먹기에도 고구마 좀 비쌉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못생긴 고구마, 아, 네. 지나치게 크다든지 적은 잔챙이 같은 고구마 영양가는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거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느냐 하면요, 네. 하여튼 좀 하품 네. 구입해서 네. 씻습니다. 씻어요. 씻어가지고 이게 생으로도 막 가장 좋지만은 네. 어린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이빨에 위험이 있으니까 또 고구마는 삶아도 비타민 C의 활성이 한 70% 유지됩니다. 기가 막힌 작물인데요. 네. 이거를 저는 삶아서 깍두기처럼 껍질을 썰어가지고 네. 우유에 넣어서 갑니다. 그러면은 품종 방고구마 물고구마 관계없이 네. 기가 막힌 고구마의 그 라떼 향이 납니다. 그러면 고구마 중만한 고구마 하나가 한 끼 먹는 탄수화물로 충분합니다. 우유에 단백질이 있죠. 지방이 있죠. 고구마의 껍질 속에 있는 모든 비타민 C 등등의 성분이 다 네. 포함됐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하면요, 뭐 건강하고 네. 비만도 걱정할 필요 없고 변비도 걱정해야 됩니다. 아, 또 한 가지 제가 욕심이 고구마가 이제 굉장히 좋으면 욕심을 냅니다. 네. 지나치게 많이 구입해가지고 네. 이게 상하게 버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확하는 고구마는 1년 동안에 생산 농가가 한 13도, 5도 저장 창고에 잘 보관을 하면은 항상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 온도가 13도, 5도 되니까 네. 뭐 한 박스, 두 박스 사서 드시는 게 괜찮지만 겨울철 그 이후는 아마 욕심내지 마시고 네. 한 2주 정도 드실 분량만 사셔가지고 드시고 항상 또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끔 또 고구마가 싹이 날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온에는 상하지만 또 높은 온도에는 싹이 나는데 콩나물처럼 고구마는 싹이 나도 괜찮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고구마 잎사귀를 네. 채소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잎. 예, 고구마. 우리는 고구마의 큰 잎에 줄기에 붙는 잎자루 엿병을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네. 중국의 경우는 고구마의 새순 그 부분들을 뭐 미나리처럼 잘라서 데쳐서 먹는 게 굉장히 고구마 잎사귀에도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심지어 고구마 잎을 말려서 차로 복용합니다. 제가 드렸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고구마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가출되면은 이미 뭐 앞이 잎이 싱싱하더라도 네. 더 이상 고구마 뿌리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잎들을 채소로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다양한 또 요리 비법이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유와 고구마만 있으면 정말 최고의 또 영양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생고구마를 드실 경우에 네. 삶아 드실 경우에 갈면은 괜찮은데 그렇죠. 그 경우 약간 터북하죠. 그게 가장 좋은 궁합이 우리 바로 식품 김치입니다. 아, 네. 뭐 동치미 좋겠지만 그냥 김치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 아, 사과요. 사과도 네. 껍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 농약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네, 우리 네. 소비자가 먹을 때 사과 껍질째 한 반 개 정도 그 펩틴이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요. 고구마하고 먹으면 덥더러함도 해소되고 네. 굉장히 속이 편합니다. 네. 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열심히 좀 고구마에 대해서 좀 집에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재미난 시간이 또 있었지만 또 저희가 또 심각하게 또 이러한 좋은 고구마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또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첨단 기술 또 농업 기술과 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네. 그 해법을 찾으려면 투자 방향도 달라질 것이고 또 정책도 새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양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네. 지금이라도 정확한 정부의 정책과 네. 그 정책에 입각한 구속력 있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이 생명과 관련되는 이 식량 문제는 뭐 농업계 대학 농축진흥청뿐만 아니고 출원연구소에서도 네. 사회 현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떤 힘을 합해가지고 글로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뭐 정부의 정책, 기관의 경영 철학, 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연구 철학입니다. 그래서 네. 좀 먼 어떤 그 시각으로 네. 보면은 우리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박사님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셨는데요. 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꼭 정말 이럴 때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고구마도 중요하지만은 네. 일단 하나의 식량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카톡에 송무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2200년 중국의 그 고위 관리들의 베스트 프렌즈를 상징합니다. 그 후학들이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니까 네. 벌써 잣나무 옆에 안 자랍니다. 잣나무가 절고 춤을 추는 겁니다. 고구마도 중요하고 감자도 중요하고 배도 중요합니다. 중국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하여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어떤 뭐 연구자가 서로 협력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데덕밸리 라디오가 좀 네.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네. 열심히 또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는데요. 평소에 박사님 조금 힘들었을 때라든가 본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외치는 어떤 슬로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네. 이게 특히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굉장히 보릿고개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영향을 주는데요. 제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을 잘 살 것인가? 식량 문제 해결할 것인가? 네. 농촌 새마을 주도자의 꿈이었는데요. 네. 지금 고구마를 가지고 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북부아프리카, 터키까지 가는 네네. 고구마 징기스칸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럼 어릴 때의 별명 고구마 징기스칸 한번 볼까요? 엄마. 저 뒤에. 네. 제가 징기스칸을 네. 공부를 하면서 네. 징기스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네.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고 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게 제 꿈이고 지금 그 중국을 넘어 카자흐스탄까지 네. 이제 지금 협력이 되고 있고요. 네. 터키까지도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의 농촌을 위해서 지금은 글로벌하게 세계의 식량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전력하고 계시는 곽상수 박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슬로건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근데 외치기 전에 네. 평소에 박사님 고구마는 나에게 뭘까? 이런 거 한번 해주시죠. 네. 고구마는 네. 고마운 존재다. 고마운 존재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 중에요. 네. 고구마의 박수를 칼럼이 있습니다. 지금 60대, 70대는 사실 힘든 생활했고 고구마를 시루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건강한 고구마는 드신 덕분에 건강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니까 이 고마움에 대한 박수에 네. 저는 또 고구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소에 박사님 외치시는 거 한번 외쳐주시죠. 저 같이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네. 방향이다. 방향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바라볼 때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과학자의 시선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민이 제작하는 시민 공동체 미디어 대덕벨 라디오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오늘의 내용은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많은 관심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